안녕하세요. 마리아 코칭랩의 마리아 소장입니다. 오늘은 미래의 나야, 오늘 나를 부탁해 라는 부제로 여러분의 꿈을 먹고 자라는 피드백하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해요. 얘가 뭔 소리냐?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공부의 시작은 뭐 같으세요? 많이들 그러잖아요. 쟤는 동기부여가 안 돼가지고 공부를 못해.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도 저희 애는 혹은 저는 학습 동기가 부족해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살 빼야 하는 걸 안다고 오늘의 야식이 과연 참아질까요? 살 빼야 하는 거 안다고 여러분 지금 당장 일어나가지고 막 2km, 3km씩 뛸 수 있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동기가 있어야 꾸준하게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아무리 원대한 꿈과 희망하는 진로가 있다 한들 당장의 공부가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꿈과 진로 피드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나를 정말로 움직이게 하는 꿈과 진로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꿈과 진로는 구체적으로 짜세요. 꿈하고 진로는 조금 다르죠? 꿈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전부 다 말해요.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해보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 1호점 가는 게 꿈이에요. 제가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봤기 때문에 일본 온천 여행 가보는 것도 꿈이에요. 또는 독도새우 아세요, 여러분? 저와 이제 저희 조셉 선생님하고는 제가 언젠가 한 탕에 1,000만 원짜리 강연을 뛰었을 때 그 돈으로 이제 독도새우를 배 터지게 먹는 게 원대한 꿈입니다. 이런 게 꿈이에요. 근데 진로는 내가 가고 싶은 직업의 경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너는 꿈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는 약간은 맞지가 않는 건 거죠. 그리고 이 꿈과 진로는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짜세요. 해외여행 가고 싶어 이게 아니라 스타벅스 1호점에 가고 싶어. 일본 온천 여행을 가고 싶어. 너의 희망하는 진로는 뭐니? 간호사도 좋죠. 근데 저는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해서 주말마다 봉사를 가는 제 그 영역에서 아주 충실한 커리어를 갖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짜면 좋다는 거죠. 자, 이게 어렵다면 육하원칙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라도 써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걸 끊임없이 쓰고 보셔야 합니다. 한번 마음 먹고 지나가시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를 자꾸 쓰고 눈으로 보고 그래야 현실화가 됩니다. 존 고다드의 꿈의 목록 아세요? 제가 여기서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건데 이 존 고다드라는 분이 어렸을 때 아마 할머니하고 술 마셨나 그러셨을 거예요. 이 두 분이 얘기하는 걸 들은 거예요. 내가 꿈을 옛날부터 다 이루어 나갔다면 지금 이렇게 허망하지 않을 텐데 아마 그런 요지의 말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존 고다드 소년이 종이를 펼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쫙 쓴 거예요. 여기에는 20세기까지 살아보기, 이제 1900년대 분이시니까 21세기까지 살아보기 또는 막 우주비행사 되기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은 다 이루셨어요. 놀랍게도. 꿈은 써야 합니다. 쓰지 않은 꿈은 이룰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저는 항상 쓰는 걸 강조를 해요. 이걸 맨날 썼으면 좋겠어요. 눈으로 보면서. 그러면서 플러스 그걸 가까운 미래와 현재의 목표로 연계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뭔 소린고 하니 내가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1호점에 가는 게 꿈이에요. 그럼 뭐가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럼 난 돈을 어떻게 벌죠? 제 일을 잘해야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럼 나는 일을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오늘 나는 내 직업과 관련된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책을 다 완독할 거야. 이번 주 안에 업무 매뉴얼을 완성시킬 거야. 이런 식으로 가까운 미래와 현재의 목표를 연계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진로 코칭을 할 때 진학 코칭을 반드시 넣죠. 먼 언젠가의 꿈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학을 어디로 갈 거고 그 대학을
과는 어디를 갈 거고 그걸 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전형을 응시를 해야 하는데 그를 위해서 내가 어떤 과목이 몇 등급까지 가야 하고 그만큼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공부를 해까지 끌고 와야 이게 힘을 갖는 진로진학 코칭이 되거든요. 여러분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것까지는 없지만 예를 들어 내가 서울대에 가고 싶어. 이제 중학생들이 아마 꿀 법한 꿈이죠. 중학생 때까지는 대학교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서울대 가고 싶은 꿈이 있어. 그러려면 내가 생각할 때 영어 수업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 영어 수업 잘하려면 나는 지금 당장 뭘 해야 되지? 오늘은, 내일은 학원 숙제를 다 하고 이번 주 안에는 꼭 단어를 몇 개를 외울 거야. 이런 목표까지 갖고 오는 거죠. 이 목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평상시 그냥 일반적인 목표와 다르지 않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의 꿈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언제 어떻게 하면 좋냐면 매일 플래너에 쓰기를 저는 적극 추천을 합니다.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떤 앱을 써가지고 매일매일 지정된 시간에 자동으로 질문이 가요. 오늘 무슨 공부했니? 얼만큼 시간 동안 공부를 했니? 목표는 다 이루었니? 이런 질문들이 가는데 거기에 맨 마지막 질문이 여기에 해당하는 질문이에요. 뭐냐면 5년, 10년, 20년 후 나는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내일 일주일 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매일매일 제가 대답하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저한테도 날아오게 했어요. 저도 씁니다. 이게 왜 이제 의미가 있냐면 일단 5년 후는 대충 언제죠?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5년 후쯤 되면 대부분은 이제 대학생이에요. 5년 후는 뭐가 되고 싶어? 어떤 모습일 것 같니는 물어보는 건 어느 대학 가고 싶니? 혹은 뭐 대학을 가지 않는다면 어떤 진로를 밟아 나갈 것 같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10년 후는요. 10년 후쯤 되면 슬슬 이제 취업을 신경 쓰겠죠. 그러니까 어떤 직장에 취업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는 질문이죠. 20년 후는요. 이제 그게 얼만큼 정착이 돼서 나는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을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어떤 모습이고 싶으세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 하나는요. 제가 여기다가 어떤 모습일까라는 미래 시제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현재 시제로 말하세요. 뭐야? 혹은 더 심하게는 아싸리 과거 시제로 쓰세요. 나는 5년 후 서울대 대학생이었어. 이런 식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 아주 사소한 거긴 한데 이제 말이라는 것에 힘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되게 인상적으로 읽은 일본 작가가 쓴 이역 비지는 나에게 준 우주신의 조언이었나? 제목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재밌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은 이제 컨셉이 뭐냐면 이제 주인공이 2억의 빚이 있는 거예요. 사업도 되게 옷가게를 하는데 지지부진해. 내가 되게 좌절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샤워하는데 이제 유령처럼 생긴 우주신께서 꿀렁꿀렁 나타납니다. 그분이 이제 마끼한테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주인공한테. 근데 그 중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이 나는 늘 너의 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신은 너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늘 귀 기울여 듣고 있었어. 근데 왜 안 이루어졌냐면 늘 말한 대로 이루어졌거든. 뭔 소리냐? 난 부자가 되고 싶어 라고 말했다면 늘 되고 싶은 상태로만 있게 해준 거예요. 나는 저 스포츠카를 살 거야 라고 말했다면 늘 살 거인 상태로만 만들어준 거라는 거예요. 감 오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야 우주신이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이루어주죠? 나는 서울대생이야. 나는 23학번 서울대생이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시간 기한을 두면 더 잘 이루어진대요. 5년 안에 나는 서울대 경제학과 학생이 된다. 이렇게 쓰라는 거죠. 말하라는 거죠. 우주신께서 그러라고 그랬어요. 재밌죠? 되게 다가오는 이야기였어요. 저도 학생들한테 코칭을 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말의 힘이라는 게 유인력이라고 하죠. 말의 힘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단 말입니다. 또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 포인트는 뭔가요?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내일, 일주일 또는 뭐 한 달, 1년 안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도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거죠. 자, 내가 서울대생이 되어서 뭐 원하는 진로까지 가기 위해
내일은 뭐 해야 될까요? 일주일 안에는 뭐 해야 될까요? 이거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플래너에다. 그러면은 뭐 언뜻 봐가지고는 늘 쓰던 대로 일주일 플랜, 내일 계획이 되겠지만 이게 나의 꿈과 연결되잖아요. 나의 하루를 마감하면서 이런 꿈을 먹는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쩌면 조금 더 여러분이 행동하게 되지 않을까요?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전 좀 드는데요. 게다가 이걸 맨날 쓰잖아요. 내가 맨날 쓰는 거야. 똑같은 걸 맨날 써. 물론 달라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죠? 맨날 똑같은 거 쓰는데 어떨 땐 이뤘고 어떨 때는 안 이뤘어. 이뤘든 이뤘지 않든 나는 그걸 보고 느끼잖아요. 안 했다면 양심에 이제 통증을 느낄 것이고 했다면 뿌듯함을 느낄 거예요. 그죠? 그런 감정 자체도 피드백이에요. 느낌도 피드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느낌을 느꼈으면, 양심의 통증을 느꼈으면 바뀌고 싶을 것이고 안 그러고 싶으니까 긍정적인 피드백, 즐거움, 행복함을 느꼈다면 더 하고 싶을 것이고 외면만 하지 마세요. 똑같은 거 맨날 쓰고 안 되는데 지를 포기하지만 마세요. 자꾸 보여주고 되든 안 되든 계속 밀어붙이라는 건 거죠. 여러분의 플래너에 이런 것들을 한번 꾸준히 써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마리아 코칭 랩의 마리아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